안녕하십니까, 최익성입니다. 오늘부터는 셋째 날의 창조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서는 이때까지 진행되어져 온 창조들, 곧 2절로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까지의 창조의 모든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내용이 셋째 날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강의로 셋째 날의 모든 내용을 다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셋째 날의 내용을 창조의 원리에 따라 3번에 걸쳐서 강의할 생각입니다. 그럼 셋째 날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서로 상이한 두 내용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전반부의 지구의 외형의 완성과 후반부의 식물의 출현으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의 내용이 둘째 날과 연관된 것으로 여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물의 탄생은 새로운 개념의 출현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전반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 내용만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 둘째 날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내용이 있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에 가야만 그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둘째 날에 나오지 않는 이유와 칭하시니라가 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이 내용들이 반드시 설명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천하 곧 하늘 아래의 물에 의해 묻이 감싸진 채로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숨겨져 있던 묻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됨이 뜻하는 바는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가서는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로 인해 물속에 묻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어 묻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날의 전반부의 창조의 목적은 물속에 있던 묻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물이 한 곳에 모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단순히 한 곳에 모이게 된다고 하여 묻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묻 위에 존재한 물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무치의 존재가 외적으로 보여질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상황, 곧 둘째 날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물은 각각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은 여러 갈래로, 즉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갔다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해서 묻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물이 떠난 곳에는 다른 물이 그 자리로 몰려올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의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기만 하면 묻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묻이 드러나라는 내용이 주는 이미지가 단지 묻이 존재한 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묻이 물을 뚫고 솟아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물과 묻의 상호간의 역학적 구조로 말미암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란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전에는 물과 묻의 역학적 구조에 의해 감히 묻이 물 밖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물이 한 곳으로 가서 모이는 현상에 의해 묻이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학적 활동에 의해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를 설명하면 태초에 지구 본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물이 감싸게 되었다고 앞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물과 지구 흙덩어리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용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물이 흙덩어리를 떠날 수 없게 만들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 내부에 핵을 조성시켜 회전시킴으로써 지구 표면에서 물이 떠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태초에 물로 감싸여진 지구 본체의 한 곳에다 물리적 힘을 한번 가하게 되니 물과 지구 본체가 서로 역학적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온전히 이때까지 결합해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호작용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2절에서 이미 밝혔기에 여기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작용을 하던 지구 본체에 말씀 하나님께서는 물들이 각각 흘러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말고 그곳에 멈추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핵의 작용에 의해 모처로 끌려간 표면의 물이 끌려간 그곳에서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핵이 한 곳으로 이동한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이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니 핵하고 완전히 결합한 물도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구 표면의 전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의 활동의 정지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현상을 지금부터 숙고해 보아야만 합니다. 일단 먼저 생각할 일은 지구 표면에서 물들의 작용에 의해 지구 본체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는 각자의 처해진 상황이 현재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종국에는 물이 항상 같은 부피로 흙의 표면과 접촉하고 있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핵의 한 동작, 곧 핵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동작에 의해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외형이 원형구이기 때문에
물이 어떤 위도에 있는가에 따라서 무트에 영향을 주는 물의 부피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도가 극지방으로 향할수록 물이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적도 지방에서 움직이는 물의 행위보다 짧은 주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의 흐름의 차이에서 발생케 되는 현상에 의해 무체 표면에 접촉게 되는 물의 부피가 위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지구의 핵에서 보면 모든 지표의 물이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물은 핵의 활동에 의해 움직임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외형이 원형구이다 보니 적도를 기점으로 하여 위나 아래로 향하게 되면 점점 지구 표면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핵의 작용에 의해 각각 움직이는 표면의 물들에게도 어떤 영향이 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도가 높은 지역의 물속에 있던 묻이 다른 표면, 곧 적도 부근의 묻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극지방의 물의 흐름이 더욱 빨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의 부피를 서로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핵이 항시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하므로 물도 당연히 수평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구의 핵에서부터 이 지표면의 이 물입니다. 이 물까지 모든 거리는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의 움직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물들이 없어서 핵의 움직임이 똑같이 균등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물이 흙덩어리를 떠나지 못하게 태초에 어떤 형성된 이 묻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 말은 물도 여기 따라서 지금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힘에 의해서 핵이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힘이 못 최소한 게 원형구이다 보니 어느 위치에 가든 간에 어쨌든 간에 모두 그 수평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기에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구로 봤을 때 가장 정중앙에라고 보면 중앙에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중앙에 어떤 힘이 한번 힘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 힘에 의해서 이 핵이 왔다 갔다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물의 압력이 가해지면 무치의 압력이 가해지고 무치 핵을 이쪽으로 밀게 되니까 이쪽 상대적으로 여기 무치 튀어나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형구를 형성하긴 하지만 수시 각각으로 자꾸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적도를 흐르는 물은 한 바퀴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요게 위에 극지방이나 이기보다는 길고 짧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흙덩어리는 항상 원형구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는 물의 흐름이 물 주기가 넣다 보면 묻이 깊게 파진 대신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묻이 조금 튀어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열이 있다면 여기가 조금 튀어나오고 여기가 조금 볼록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태초에 물이 왔다 갔다 주기가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어떻게 흐른다? 물은 흐름이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물이 왔다 갔다 내려왔다 이게 아니고 수평적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핵이 작용이 균등해서 핵이 땡겨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태로 태초에 만들어져서 지구가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핵의 작용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태초에 있었던 지구의 핵의 움직임이 기준이 되는 지역은 지구 본체의 한가운데 곧 적도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이로써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꼭 적도가 중요한 게 정중앙, 어느 부분이라도 정중앙이 됩니다. 한번 어떤 힘이 가면 그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적도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적도 지방에 어떤 힘이 가해지니까 여기서 어떤 힘의 큰 줄기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구를 봤을 때 적도 지방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적도의 물길이 균등하게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지구 본체가 균형을 이루게 되어 항상 원형구를 유지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정중앙의 물길을 통해서 이 지금 위에 이걸 북반구와 남반구가 어떻게 구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 어떤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어떤 원칙이 있어 물이 만약에 요리 가면 같이 가든지 요리 가든지 어떤 균형을 유지해서 원형구 형태를 잡아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애시당초 지구 본체에는 적도를 기점으로 어떤 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적도를 기점으로 하여 어떤 경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반구의 물은 남반구로 침투 못하게 되어 있었으며 또한 남반구의 물 역시 북반구로 진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반구의 물의 흐름과 남반구의 물의 흐름이 각각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반면에 적도의 물길은 그들과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면 적도의 모처에서 발생된 어떤 큰 힘에 의해 핵이 움직이게 되어 이로 인해 물길이 형성되어 전 지구 표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같은 부피로 균등하게 감싸여진 지구 표면에 새로운 물길이 지구 정중앙에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물길의 파동에 의해 타지역, 곧 북반구와 남반구의 물이 영향을 받아 위쪽으로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이 좁은 지역을 물길이 왕래하다 보니 적도의 물길과는 정반대의 물길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반구의 물과 남반구의 물이 적도의 물길에 의해 각각 분리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둘째 날에서 본 것처럼 물 가운데 궁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짐과 같은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도의 물길에 의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질의 물도 두 종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로부터 둘째 날까지 이어져 온 물들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적도에 한번 여기 모처에 힘이 가해져서 핵이 저쪽 밀려가다 보니까 적도를 구분으로 물길이 이 두 가지로 흘렀다는 겁니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원행구니까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물길에 의해서 여기 있는 물들이 밀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형태가 여기 같이 갔을 겁니다. 방향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는 길이와 여기서 가는 길이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전이 반경이 짧다 보니까 결국 적도 물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냐면 물은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꾸 이쪽으로 모여서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기점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적도의 물길과 정반대의 물길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마치 여기 남반구와 북반구를 나눠주는데 결국 남반구도 물 똑같이 요리 돌고 여기도 요리 돌고 또
물길이 다시 요리 올 때는 또 요쪽이 요리 돌고 요리 돌고 또 요리 돌고 요리 돌고 이 식을 해서 결국은 이 적도 때문에 이 물길은 여기 물과 여기 물은 영원히 함께 내려오지 못하고 딱 차단되어서 각자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이것이 마치 하늘에 궁창이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눈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희한하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적도의 물길에서 이 북반구와 남반구는 항상 침범서로 할 수 없는 그 관계가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가 어떤 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원형구를. 그것이 이때까지 이것이 둘째 날까지 이 두 개는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부터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셋째 날이고 여기까지는 둘째 날까지, 즉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물이 흘러간 곳에서 멈추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할 일은 모든 물길은 적도의 물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적도의 거대한 물길이 예를 들면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에서 멈춘다고 본다면 엄청난 양의 물이 서쪽에 결집해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물길은 오히려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적도를 기점으로 극지방으로 향할수록 표면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지방의 물길이 한번 회전하는 것도 적도의 물길이 한번 회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짧을 것입니다. 즉 각자의 표면의 길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같은 부피의 물이 쌓이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도의 물길의 흐름이 멈춘다면 당연히 극지방의 물의 흐름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처한 상황이 각각 달라지므로 무태에 주는 물의 양에도 차이가 생겨 무태에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이 집결한 양에 따라 각자의 묻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물이 많이 집결한 곳에서는 묻을 압박하여 상대적으로 물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묻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현상에 의해 물은 지속적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많이 모인 곳에는 물의 압력에 의해 더 많은 양의 묻이 밀려나게 되어서 점점 더 깊은 계곡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밀려간 묻에 의해 주변의 묻이 솟구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물의 흐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모양의 지구 형태를 가질 때까지 이 일이 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의 작용에 의해서 적도에서 어떤 물길이 흐르면 단적으로 보면 지구 흙덩어리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 속에서 물이 가는데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물도 첫순이 물의 힘이 물이 흘러서 물이 이쪽으로 더 많이 몰려갔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얘는 물이 적은 것입니다. 여기가 튀어나온 물이 적은 것이고 여기 또 들어갔으니까 여기 흘러간 물에 의해서 나중에 여기서 처음에는 물이 적었습니다. 쳤을 때는 즉 핵이 물이 멈춰서 핵이 가서 요 자리에 가서 수도했다는 겁니다. 물을 끌고 간 이 자리에서 수도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은 뭔가
물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쪽 물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물이 많은 지역에는 물의 압력에 의해서 묻을 압박하니 물이 없는 묻이 이쪽 상대적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물이 많은 데는 점점 들어가서 협곡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물이 아래로 흘러서 물이 적은 곳은 자꾸 물이 없다 보니 묻이 튕겨 올라오고 그것도 요만큼 튕기만큼 이 안에는 자꾸 더 깊어지거나 심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한 곳을 계속 높은 데서 물이 자꾸 흘러내려오니까 쌓이는 곳은 계속 쌓이고 없는 곳은 없이 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지금처럼 지금 땅이 물속에서 이만큼 올라올 만큼 그 동시에 바다는 또 그만큼 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 심해가 생긴 거는 굉장히 꽃두시배는 주로 태평양 아주 깊은 곳, 적도 부근에 심해가 많은 것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논리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여 지구에서 한 적도 부분은 심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로 어디다 북반구와 남반구 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물이 적다 보니까 어떤 땅덩어리가 솟아오르게 돼 있고 이 부분은 단면이가 뒷면에도 가면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왜 지구와 이 땅이 이 형태는 이 식으로 나타났느냐는 이유는 물길이 핵이 한 곳에 가서 멈췄기 때문에 물의 작용이 멈춘 순간에 순수한 물의 부피와 무게에 의해서 흙덩어리가 밀려 나와서 이 형성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또 원형구는 형성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이 물속에서 묻이 나온 것을 이것을 이제는 땅이라 하시고 여기 모인 물들을 바다라 하시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란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둘째 날에는 나오지 않다가 지금 곧 셋째 날 전반부의 사역인 땅과 바다의 출현이 있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둘째 날의 사역과 셋째 날 전반부의 사역을 함께 다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에는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품평이 없었는데도 셋째 날에서는 전반부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자마자 곧바로 품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둘째 날과 셋째 날 전반부의 창조는 같은 창조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둘째 날의 창조 사역은 말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창조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날과 연결된 것으로 보면 이는 둘째 날에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창조가 셋째 날 전반부에 왔어야 온전히 마쳐졌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창조의 범주 안에는 영적 공간을 궁창의 물로 뒤덮는 일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땅과 바다의 출현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공간이 궁창의 물에 의해 뒤덮이는 사건과 지구에서 땅과 바다의 출현이 한 창조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창조 원리가 적용되어졌기에 이런 결과를 말씀 하나님이 원하셨는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둘째 날에서 두 물의 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날에서
물과 무처의 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둘째 날에서 하늘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셋째 날에서 땅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분석하면 둘째 날에서 이루어진 창조는 영적 하늘의 존재인 빛과 흑암이 땅의 영적 존재인 궁창의 물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서 이루어진 창조는 땅이 물질적 하늘 안으로 침투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 검토하면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면 땅의 영적 공간에는 하늘의 두 창조물인 빛과 흑암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 세계가 땅의 영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궁창의 물이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하늘에 땅의 영적 존재가 침투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서 물질의 하늘에 물질인 땅이 침투해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 안으로 땅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둘째 날과 같은 창조 원리의 적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하늘과 땅의 영적 존재가 땅의 영적 궁창에서 한 몸을 이루고 또한 물질적 하늘과 땅이 물질적 궁창 안에서 서로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천지의 개념에 합당한 구조로 땅이 재편되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천지와 육적 천지가 한 개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을 통해 이루시려는 말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창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둘째 날에 이루지 못하시고 물질적 천지의 결합을 셋째 날로 미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와서 이 일을 말씀 하나님 다시 거론하자 이를 곧바로 시행하셨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둘째 날에 미루어진 창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둘째 날에서 창조 하나님께서는 지구에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지 않고 셋째 날로 이 일을 미루셨는지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실상 둘째 날의 창조 원리가 셋째 날의 전반부의 창조 원리와 같은데도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분류의 원리가 영적 궁창과 궁창 곧 하늘에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었는데도 이를 창조 하나님이 시행치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창조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 뜻을 몰라 이를 시행치 않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애시당초 궁창을 만드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창조 원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창이 있어가 되지 못하고 궁창을 만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째 날에 만들어진 궁창을 창조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칭하시니라의 대목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는 또 다른 물질적 궁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늘은 빈 공간 개념, 곧 궁창이 될 수가 없으므로 마땅히 어떤 물질이 하늘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창조 하나님께서 하늘에 존재하는 물질을 만드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스스로 하늘에 존재하였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는 분명 어딘가로부터 온 것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늘 자체가 물질적 공간이므로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물질적 존재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존재를 물질에서 찾아보니 성경에 언급된 물질은 흙과 물뿐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흙은 하늘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 제외시키면 오직 물만이 하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 역시 물질이므로 빈 공간 개념인 하늘에 있기에는 힘든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궁창의 물, 곧 영적 물이 물질의 물과 결합하고 있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 두 물이 결합하고 있었다면 여기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두 물이 결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존재가 결합하지 못한 채 그냥 동거하고만 있었다면 영적 물이 물질의 물의 생명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 물이 물질의 물과 결합지 못하면 당연히 다시 영적 궁창으로 돌아가 영적 하늘과 접촉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돌아가지 않고 둘째 날까지 두 물이 오랫동안 결합하고 있었다는 것은 영적 물과 물질의 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물질의 물의 내적인 속성들에 의해 영적 물이 서로 결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의 물의 내적 속성이 영적 물의 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물론 한시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물이 둘째 날에서 영적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물과 결합하고 있었던 물의 내적 속성들도 일부 영적 물을 따라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물의 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영적 공간까지는 따라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물질이 전혀 나아갈 수가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한계, 곧 하늘까지는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늘 속에 물의 내적 속성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물의 내적 속성들이 영적 공간까지 따라 못 가면 당연히 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하늘에 그냥 머물게 된다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돌아가지 못하는지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일은 하늘 위에는 궁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 영적 공간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창은 영적 공간과 하늘의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창이 두 존재의 사이에 있다 보니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두 편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만 영과 물질을 결합시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물의 내적 속성이 더 이상 궁창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물로 내려갈 수도 없는 것이 여하튼 궁창의 물, 곧 영적 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물의 내적 속성들을 잡아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왜 둘째 날에서 창조 하나님께서 셋째 날 전반부에 행하여지는 사역을 행하시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방금 앞에서 언급된 영적 물이 물질의 물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 물이 물의 내적 속성들과 오랫동안 결합하였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 물의 내적 속성들에 의해 영적 물이 오염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 순수한 영적 물이 아니라 일부 물질의 속성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영적 공간으로 들어가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공간에는 순수한 영적 존재들만 있는 곳인데 그곳에 물질의 흔적을 가진 영적 물이 가세하니 곧바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염되지 않은 영적 물이 자신이 거주하던 영적 공간으로 돌아간다면 비록 그곳에 빛과 흑암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여도 별 문제 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예전의 순수한 존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일부 물질의 속성을 띤 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빛과 흑암의 존재가 거주하고 있지만 않았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미 빛과 흑암이라는 두 영적 존재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두 존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다시 돌아온 영적 물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저들과 합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물의 내적 속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공간이 곧바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본체에서 물과 무체 분리를 그 당시에 행할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구 본체에서 물과 무체의 분리를 단행하셨다면 이로 인해 말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계획은 무산되게 될 것이며 또한 앞으로 더 이상 창조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영적 하늘과 완성된 땅의 형태로 인해 더 이상 추가적인 창조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영적 공간이 미완성인 채로 남겨진 상황에서 지구에서 땅과 바다가 형성되면 자연히 하늘과 땅이 결합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의 내면에는 하늘에 존재하던 물의 내적 속성들에 의해 적시로 충만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영적 공간에서 한 몸을 이룬 영적 생명체가 하늘의 궁창을 통해 땅에 내려와도 땅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이미 형태를 갖고 또 내적으로는 물로서 충만케 되어져 있어서 더 이상 다른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의 의미는 더 이상 존재치 않고 궁창을 기점으로 단지 하늘, 곧 영과 물질의 대립만이 영원토록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곧 영과 물질의 온전한 결합을 위해서는 지구에서 하늘과 땅이 둘째 날에 결합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영적 공간을 완성시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통해
영적 하늘과 물질의 하늘을 연결시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영적 하늘과 하나 된 물질의 하늘 안으로 땅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자연적으로 물질, 곧 땅 안으로 영적 생명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창조적 관점에서의 천지의 결합, 곧 천지의 완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영적 공간입니다. 자, 여기가 공창입니다. 여기가 하늘입니다. 요 밑에가 여기 물입니다. 여기 묵시입니다. 뭐 여기까지 나오나? 자, 어찌됐든 여기에 지금 둘째 날에서 이 궁창의 물이 영적 공간을 갔는데 여기는 이미 빛과 흑암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궁창 위에 물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또 물에서 묻이 나와서 지금 쉽게 말하면 땅과 바다를 이 땅에서 이 궁창 안에서 이 땅과 땅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있던 영적 공간으로 지금 궁창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둘째 날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들고 이 하늘, 이 관계를 셋째 날에 가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물의 분리, 물과 무튼 같은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같이 분리해서 여기에 지금 그 궁창의 물이 위로 올라가고 또 땅에 있던 묻이 하늘 들어오는 게 같은 원리의 같은 원리의 적용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하나님 이렇게 원하셨는데 말씀하는 이런 계획인데 창조하려면 그렇게 안 하시고 요쪽만 결합시키고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는 것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좋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셋째 날에 가서 미루다 보니까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창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만드셨냐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 궁창이, 영적 공간이 지금 완성되지 미완성이 된 겁니다. 미완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 안에, 이 하늘에 또 궁창이 있고 여기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땅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지금 땅이 이 하늘을 이 물을 뚫고 여기 물입니다. 이 물을 뚫고 땅이 이 땅에서 튀어나오게 되면 적시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하늘 안에 있는 물의 내적 속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안에 땅 속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오고 그 속으로 이 하늘에 있는 내적 물질이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되면 이 궁창은 빈 공간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 공간에서 하나님 만들어진 온전한 생명체가, 영적 생명체가 영적 궁창을 통해 이 하늘로 내려와서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영적 궁창이 미완성인데 땅에서는 이미 하늘과 물질, 물로서 딱 완성되어 있다면 향후 이거 완성되기 내려와본들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기는 이미 하늘 세계, 하늘 영적인 관계라고 보면 여기는 땅입니다. 땅도 이미 형태 다 갖춰서 더 이상 어떤 손을 못 댄다는 창조를. 땅이 영적 하늘에서 땅의 원래 궁창의 물이 땅의 생명수의 영적 존재였는데 지금 영적 생명체로 하늘 세계의 몸 한 몸 이룬 다음에 이 땅에 내려서 땅에 와서 물질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미 한 몸 이루고 내려와 본들 물질하고 결합할 방법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 그래 되면 결국은 아무런 영적 생명이 오니까 땅은 온전한 물질이요.
하늘은 온전한 영이니 이 궁창을 통해서 서로 결합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땅에서 생명체가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에 가야만 둘째 날에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가 온전히 이행되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둘째 날에 했다면 더 이상 창조가 진행될 수 없는 이유는 방금 조금 전에 이 그림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이 내용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다루지 못한 둘째 날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서 잘못되어졌는지는 다음 강의 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